안녕하세요. 지적인TV 라떼멘탈입니다. 원리를 풀어주는 방송 신패러다임 채널. 오늘의 대화는 수직 수평 대화입니다. 오늘 분량이 조금 길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질문. 대화에는 부모,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사회의 선후배 사이에서 하는 수직 대화와 그와 반대로 친구 간에 하는 수평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수직 수평 대화는 없다. 대화는 나의 손에 따라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갖춘 만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 대화라는 단어는 있을지라도 절대 대화는 수평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친구라고 수평 대화가 맞지 않다는 거죠. 친구보다 내가 갖춤의 질량이 높으면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장성을 해서 우수한 갖춤을 갖는다면 부모님보다 윗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지 윗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제자가 장성하여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교수님이 됐다면 누가 윗사람이 될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제자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윗사람을 아는 거죠. 꼭 제자가 교수가 돼서가 아니라 어떠한 질량으로 갖추었느냐가 윗사람이 된다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토론을 수평 대화라고 한다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의견을 꺼내놓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 TV에서 정부 관료와 박사들이 나와 토론을 많이 하지. 그 토론에서 답이 나온 적이 있더냐? 없다.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오지만 토론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항상 답답하고 갑갑했던 것이다. 여러분, 100분 토론 같은 거 보고 나면 괜히 신경질 나죠? 무슨 잘난 척 경연대회도 아니고 답도 없는 자기 주장만 오갔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 하나 책임지고 대안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는 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답을 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필요 없다. 또 주장이라는 것도 주장일 뿐이지 대화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동되어 두루뭉술하게 쓰이고 있다. 대화를 말 그대로 푼다면 큰 말로써 큰 세상을 연다는 것으로 답이 나와야 큰 세상이 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화는 큰 꽃으로 상징해도 되고 열고 피는 것으로 상징을 해도 되고 막힌 기운을 확 터주는 의미를 상징할 수도 있으며 변화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크게 여는 것이 대화로 그냥 소곤거리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화를 잘 하려면 먼저 상대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면 상대가 주장을 하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때 가만히 듣기만 하면 상대가 오만 것을 다 꺼내놓는다. 이렇게 1차적으로 듣고 있으면 주장하는 상대는 미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미천이 떨어진다. 이때 얼른 받아서 성급히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망치게 된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1차적으로 마치면 차를 한잔 하며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2차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5만 가지 것을 꺼내다 2차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몇 개로 압축하여 이야기를 한다. 이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간추린 것이다.
앞에 것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의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내놓게 된다. 상대가 잘 들어주니 뭔가를 꺼내도 되겠다 싶어 내놓는 것이다. 이제 그자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다. 이때부터는 진짜 핵심을 내놓는다. 이것을 딱 듣고 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 요약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는 1차적으로는 5만 가지의 말을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몇 개로 요약해서 간추린 것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핵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을 일부러 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그 기운에 따라 스스로 네가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면 너도 모르게 답이 나온다. 그 답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지혜가 발휘되어 답을 내는 것이지 너의 생각으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혜를 쓸 줄 모르는 것이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국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왜 답을 내면 좋으냐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부터 친구로부터 엄청난 신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당신의 말이라면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도 갑갑했던 답을 풀었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온몸에 돌게 되고 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는 더 좋아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30%는 지혜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마음 에너지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류에서 최고로 기운이 큰 지도자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쓸 줄 몰라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민족의 30%는 윤회가 없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저도 마지막 일생인데요. 그래서 무언가 고파서 찾으러 다녔고 뭔가 이루고 가야 할 것 같고 나를 찾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아요. 이 30%인 사람들은 기운이 아주 세죠. 또 나머지 70% 중 30%는 한 번 더 윤회를 하고 40%는 두 번 더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가 아직 좀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뭔가 갈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하고 그냥 자고 먹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해도 갑갑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일생 30%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선착순으로 30%가 아니고 각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각 사람이 급수가 다 있는데 그 급수에서 다 30%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중에서도 30%, 중산층에서도 30%, 상위 그룹에서도 30%다 합쳐서 이 민족의 30%는 마지막 일생이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저 산에서 눈 감고 수행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에너지라는 곳에서 지혜가 스스로 발휘가 되는데 이것이 21세가 되면 다 성숙되어지는 거네요.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소식 했네, 도가 터졌네, 뭔가 깨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영통, 접신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재주인 도술이 들어온 거죠. 깨쳤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순을 깨치는 거예요. 깨친 법이 아닌 거죠. 깨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의 모순을 발견해서 그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술을 깨친 건 줄 알고 함부로 쓰게 되면 그 도술은 언젠가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뜰 때는 나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왔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게 되고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바닥의 인생이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고 30년, 7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은 등신이다. 네가 태어날 때 마음 에너지가 형성되어 21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음 에너지도 다 성숙되어 지혜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도술이 있을 때 사람 공부를 해서 내 갖춤을 해야 되는데 그 재주만 믿고 쓰다 보면 그 술은 언젠가는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떠나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시간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니 상대가 진짜 말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그러한 시간이 배려된다면 상대가 말을 할 때는 경청하고 다 듣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수직 대화인지 수평 대화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간섭과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수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간섭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면 어디 말대꾸 하느냐 고 입을 막아버린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다. 수직은 대화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주장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화라는 단어를 붙여 수직 대화라고 해버린 것이다. 대화는 서로가 막혀 있는 것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엄포를 놓으며 힘의 논리로 묶어놓고 대화하자고 한다. 대화가 아닌 것으로 대화하자고 하니 자식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가 대화하자고 하면 다짜고짜 다 내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부모는 또 훈계나 주장을 할 것이니까요. 인간은 몸 자체가 대자연의 센서로 이는 어릴수록 더욱 깨끗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사신경이 저절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수직 대화는 없으며 그것은 부모의 주장으로 힘없는 자식을 뭉개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들이 갑갑해지고 답답해져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5만 가지 방법으로 불만을 분출하는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서로가 더욱 힘들어진다. 자식과 바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에게 물어야 된다.
자식은 자신의 크기만큼 생각을 하는데 부모는 그 생각을 모르니 그것을 물어야 한다. 일단 물어서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서 분별을 하여 부모 생각도 조금 꺼내 합의를 보아야 한다. 이때 합의라 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식과 의논하라는 것이다. 자식은 7세가 지났다면 정확하게 의논할 상대가 된다. 아니 꼬맹이와 무슨 의논을 하냐 하겠지만 의논이라는 것은 물어야 된다는 뜻이다. 자식에게 간섭과 충고를 하려면 물어서 바르게 말을 해야지 묻지도 않고 자식 생각도 모르면서 내 것만 주입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자식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 된다. 부모가 자식의 말은 묵살하고 부모 말만 하면서 안 하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것은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 지금 자식의 인생길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키우면서도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서 했지 어찌 자식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냐. 이러한 자기 편의주의적인 삶은 잘못된 것이다. 옛날 부모들은 무식하게 주장을 해도 부모님들이 고생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다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주장을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고 반발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패륜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들은 그게 잘못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 가기 싫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기를 쓰며 욕먹어가며 그렇게 대학을 보냈다고 쳐요. 그 자식에게 집착이 안 가겠어요? 집착이 생기면 계속 집착을 놓기가 어려워 자식 인생도 망치고 부모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집착은 인생을 망치는 첫 단계예요.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가 50대가 되어 정확하게 표가 나기 시작한다.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를 깔보거나 무관심하게 된다. 이것은 전부 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잘못한 것들이 표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식이 어리다고 어리게만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식도 하나의 개체로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막았다면 정확하게 부모가 다친다. 지금 연로한 부모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을 하여 자기 주체로 행할 때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 그 화풀이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다 커서 부모한테 계속 짜증내는 경우 있죠. 나도 모르는데 부모가 뭔가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 화살이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짜증을 부모는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렇더니만 하는 이유가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회를 나무라지 말고 자식도 나무라지 말며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라. 자식을 원망하면 부모만 더욱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수직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자기 주장일 뿐이다. 너의 주장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본인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주장은 분명히 상대를 누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수련을 해야 한다. 요약해 볼게요. 절대 수직 수평 대화는 없다. 갖춘 사람이 윗사람이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지 윗사람이 아니다. 주장이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다. 상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어라. 자식과의 대화는 무조건 물어서 합의를 끌어내라. 대화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화 하나로 세계도 제패할 수 있겠죠? 대화가 어렵다면 듣기만 해도 됩니다. 꼭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의 첫 단계는 경청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